안녕하세요. 2024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졸 국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매미 소리가 한창인데요. 혹시 영상 중에 매미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담긴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민재라고 했으니까 민재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쵸?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습을 할 때 엄청 잘했잖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파이팅!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일기이다. 그러면서 일기를 쓴 내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토론에 참여했대요. 토론은 급식, 자율, 배식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평소 말하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막상 토론을 해보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라고 했겠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타당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법인데요.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거기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가방으로, 사람을 토끼로, 책상을 비행기로 바꿔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언어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구나. 즉, 언어의 무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어의 특성 중에서도요. 이거와 관련된 것은 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나머지 창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든지 자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따로 참고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고졸에도 나오고 중졸에도 나왔는데요.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번 같은 된장찌개 요거 자주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개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개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 왜냐하면 맞게 표기한 거를 찾아야 되니까요. 2번, 이따 수업을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다 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오늘은 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웬일이다 라는 말, 웬 사람이다 라는 말,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이제 꾸며주는 거는 웬으로 쓰는 거고요. 왜인지의 준말인 왠지는 뭐예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이 맞겠네요. 여러분 택배 붙일 때요. 짐을 붙일 때요. 편지를 붙일 때는요. 기본형이 붙이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붙였어.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우표를 붙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은 5번 전형적인 문법 문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3에 나오는 의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의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표까지 완벽하게 외우셔서 고졸 검정고시 준비하셔야 돼요. 잇몸 소리는 혀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에서 잇몸 소리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디귿이 있고요. 이 계열로 티귿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디귿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울림소리 중에서는 니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그 다음에 리을이라든지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번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발음법 문제인데요. 겹 받침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네모칸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10이랑 보겠습니다. 겹받침, 리을, 기을,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음은 상관없습니다. 연음을 하니까요. 어떻게 변한대요? 이 발음은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리을 기역이라든지 리을 미음이라든지 리을 피읍과 같은 받침으로 끝나는 겹받침 뒤에 뭐예요? 자음으로 끝나든지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에는요. 요 발음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리을 기역은 기역, 리을 미음은 미음, 그 다음 리을 피읍은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바뀐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삶이라는 말을 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어말 앞에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네,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삶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만이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가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겠죠. 뭐래요? 용언의 어간의 말음, 리을 기역은 말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끝소리라는 뜻이죠. 리을 기역은 어떻게 돼요?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리을 기역이요. 뒤에 기역 앞에서는요. 원래는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발음 안 하고 뭘로 발음이 된다고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요. 리을로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뒤에 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미음으로 대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까요?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읍이라는 말에 그 다음에 기억이 왔네요. 그쵸? 기억이 왔네요. 근데 리을 피읍은 뭘로 대표가 된다고 했습니까? 비읍으로 대표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읍고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2번 해볼게요. 자, 리을 기억이라는 말에요. 뒤에 기억이 왔죠. 그러면 이 리을 기억은 아까 기억이 오면 뭘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리을로 발음이 되니까 맞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7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대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졸에서는 품사, 문장의 성분 이거 반드시 나오는 문법이니까 꼭 챙겨보시라고 했거든요. 역시 기억 나왔죠. 품사가 기억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품사가 총 9개이죠. 그러면 기억은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그곳의 경치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형용사 찾아보겠습니다. 7번에 1번 밥이 정말 맛있다. 맛있다라는 용어로 꾸며주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죠? 그쵸?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새로 산 신발이 나에게 작다. 이것은 뭐예요? 작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문장의 성분에서 하나 더 나아갔네요. 일단 지우고요. 여기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예로 적당하지 않는 거, 견문장하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오직 하나만 나타나는 거를 뭐라고 하죠? 혼문장입니다. 아, 그러면 견문장과 혼문장을 구분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와 관련되는 말은요, 뭐뭐이 뭐뭐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여가지고 뭐예요? 서술어가 어떻다라는 거, 어찌하다라는 거,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주어.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떠하다, 어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서술어가 되거든요. 요거의 관계가 하나면 혼문장, 2개 이상이면 뭐예요? 견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쉽게 하면요,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적으로 기본형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도 뭐뭐다, 동사도 뭐뭐다, 하다못해 서술격 조사도 뭐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로 되어 있는 거를 서술어가 하나인지 2개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1번 볼게요.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자, 여기 다자로 되어 있는 기본형을 찾아볼까요? 뜯는다, 기본형, 뜯다,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벌써 답은 이게 혼문장이기 때문에 8번에 1번이 답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번부터 볼게요. 여기서 다자로 끝나는 거 기본형 찾아볼게요. 바람이 불다, 나무가 흔들린다, 흔들리다 라고 되겠죠. 이거는 견문장이 되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3번을 보겠습니다. 또 다자로 끝나는 거 찾아볼게요. 겨울이 오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 라고 이렇게 2개의 기본형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견문장이죠. 4번도 볼게요. 비가 와서 오다, 그 다음에 연기하다, 여기도 2가지가 나오니까 이것도 견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요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처음, 중간, 끝에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웃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나왔고요. 중간에서는 웃음의 신체적 효과,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웃음의 정신적 효과, 3번에서는 웃음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사회적 효과에 빈칸이 있네요.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거기 예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가 될까요? 네, 사람들, 즉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 것이다 라고 써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근찬의 순한 이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작품 굉장히 슬프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면서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대요.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이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뭐예요? 다리에 하나가 없는 거죠.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것이 그저 멍멍하기만 했다. 코골이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눈물을 지금 흘리기 직전이네요.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죽이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렁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만도와 진수라는 두 인물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 하나가 없는 걸로 나와요. 이야기를 보니까 만도는 아버지인 것 같고요. 그쵸? 진수는 만도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중략 보겠습니다.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왜요?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외나무 다리잖아요.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오래요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올리기 시작했다.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되는 일이 아니냐.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이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 만도도 역시 팔 하나가 없습니다. 그쵸?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자기가 이제 쥐고 온 거였고 그 다음에 고등어는 아빠가 한쪽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엎느라고 진수를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들고 있던 거를 진수한테 이렇게 준 거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었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하나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발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대요.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르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대단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도는 한쪽 팔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외나무 다리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만도가 진수를 엎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만도는 처음에 진수를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랬습니다. 그쵸? 맞죠? 2번 진수는 만도가 자신은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죠. 왜냐하면 나이든 아버지 등에 물론 자신이 한쪽 다리가 없지만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3번 만도는 현재 진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쵸? 이거는 부모가 된 사람들은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진수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쵸? 업어주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11번이나 12번이나 내용에 관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자 보니까 1번 만도는 진수의 아버지다. 네 맞죠. 2번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보고 난감해한다. 네 맞죠.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3번 진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만도 등에 엎었다고요? 아니죠.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팡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이렇게 몸을 가누며 아들을 얻고 조심조심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일까요? 지금 한 다리가 없는 아들, 한 팔이 없는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지금 외나무 다리라는 게 상징적으로 시련, 고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요. 이 만도는요, 징용에 끌려가서요,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수는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이들 부자의 불행은요,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이 겪어야 했었던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 민족 전체의 순환이며 실현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근찬이라는 이 작가는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지막에 만도와 진수가 협력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외나무 다리는 바로 뭐예요? 민족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부자가 건너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죠.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는 화학과 협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민족적 비극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으면 아마 위에를 굳이 소설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면 이거는 영어의 if에 해당하죠. if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면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신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느낌상 끊어 읽었으니까 이건 몇 번 끊어 읽었어요? 3번 끊어 읽었잖아요.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운율을 느끼게 되죠. 그때 내 말이 잊었다고 얘기하겠답니다. 잊었노라. 근데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뭐라고 했는데요? 무척 그리워하다 잊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잊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못 잊었다는 것은 말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못 잊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반어라고 합니다. 반어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라고 나무라며 내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대요. 하물며 미래에 잊었을까요?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못 잊는다는 소리겠죠. 한마디로 거기에 뭐예요? 떠난 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적 상황을 가정, if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아까 삼음보라고 얘기했죠? 이건 맞죠. 그 다음 2번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연 보니까 동일한 글자인가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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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볼까요? 네, 당신이라는 말 계속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전노라라는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리고 먼 훗날이라는 단어도 나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네, 볼까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뭐뭐 하면 이전노라. 뭐뭐 하면 이전노라.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 그립다라는 거니까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볼게요. 고전소설이네요.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입니다. 호자가 호랑이 호자고요. 질은요, 질책. 꾸지람 할 때의 질자가 되겠네요. 호랑이가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 박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할 텐데요. 박지원의 작품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겠죠. 했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양반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역시 호질이라는 작품도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 풍자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북각 선생이 양반이죠.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요. 왜냐면 지금 거기 뭐죠? 일종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어요. 이제 거기 뭐죠? 남의 집 여자를 거기 과부를 탐해가지고 쑥 들어가다가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혹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이 사람은 북각 선생이죠. 겁을 먹고는 한 다리를 목에 걸어 귀신은 춤을 추고 마치 자기가 아닌 양 귀신 웃음소리를 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인 양 이렇게 거기 자기 모습을 이렇게 속이라고 한 거죠. 문을 박차고 달아나다가 그만 들판에 음속에 빠졌는데요. 그 안에 똥이 갇혀 있었대요. 겨우겨우 버둥거리면서요.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니까요.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호랑이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똥에 빠졌었잖아요. 그랬더니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하면서 코를 가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선배 냄새 지독하구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혹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푸세시 화장실이라고요. 거기 뭐죠? 그 화장실 갈 때 진짜 공포스러웠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똥구덩이가 가득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빠졌다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똥 구덩이에서 이제 파묻힌 거겠죠. 그랬더니 북각 선생은 이 선비도 바로 북각 선생을 얘기하겠죠.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가서요. 호랑이 앞에 3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합니다. 군자들은 범의 빠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범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제들은 범의 효성을 본받고 지금 안 잡혀 먹으려고 싸바싸바 중이잖아요. 취합니다. 범의 이름은 신령한 용과 함께 날아나요.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인간 세상에 천한 사람이 감히 범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범이 호통을 치며 가까이도 오지 말라. 내가 일찍 들음에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더니 진짜 딱 네 말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는 누구를 말할까요? 호랑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가 평소에는 천하의 나쁜 이름을 다 끌어 모으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그러니까 핑계를 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 호랑이한테 핑계를 댔다라는 거죠. 호랑이한테. 이제 사랑이 급해지니까 아이고 면전에서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누가 네 말을 고지 듣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뻥치지 말아라, 아첨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는 중략 보겠습니다. 북각 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2번 하고는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애끓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모욕 제기하며 하느님도 섬길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천한 신하 이건 누굴까요? 북각 선생 본인은 이야기하는 거겠죠.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는 숨을 죽이고 쭈글쭈글쭈글 애기했더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호랑이가 없었던 거죠. 이미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김을 매러 가는 농부가 있어서 농부가 북한선생을 발견한 거죠. 아니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북한선생이요. 내가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러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이러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네 하면서 뭐예요? 허세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이에요. 북가선생은 귀신춤을 추며 달아났다. 자기가 아닌 척했다는 건 네 맞죠. 2번 북가선생의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네, 똥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요. 거기에 떨어졌잖아요. 3번 범은 북가선생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볼까요? 누가 네 말을 고지 듣겠느냐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 보겠습니다. A에 드러난 북가선생의 태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허세가 장렬하죠. 뭐일까요?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역은 북각선생, 니은은 북각선생.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이 호랑이를 나타내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비문학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딱 제목만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여러분 분해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수많은 이제 플라스틱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 존재함으로써 뭐예요? 수많은 바다 생물의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먹게 되는 최종적인 먹이사슬의 맨 최종자인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대요. 플라스틱 쓰레기는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를 끼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기역에 뭐가 들어가고요.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요 자연 경관을 해쳐서 그 다음에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한대요. 해를 끼치고 또 위협도 하고 피해도 주고 비슷한 거 연달아 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네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요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돼서요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대요.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소중한 자원이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은 쓰레기로 만들고 있대요. 자, 길바닥의 쓰레기로, 바다의 해양 쓰레기로, 메리장에 가득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요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재요? 줄여보재요.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대우 선택하지 말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고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죠. 21번 다음은 윗글의 A를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쉽게 분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킨다고요? 아니요, 썩지 않는다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쵸? 나머지는 피해주고 해를 끼치고 위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2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니까 또한 그리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문학 문제이네요.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거는 중1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작품 오랜 가문에 보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으며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지요. 공감각이란 어떠한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감각적 심상 이거에 대해서는 중졸에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고졸에서도 문학 작품에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로 종종 나오거든요.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이거와는 별도로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당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요.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보니까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죠? 자, 설명 들어갈게요.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당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풍당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바로 색채, 기법, 구도 등으로 가능하게 했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먼저 시작할까요? 네, 색채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색채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수영장은 파란색 물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봤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파란색의 수영장 물에 다이빙 때가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화 물감 대신 무슨 물감을 썼대요? 아크릴 물감이요. 아크릴 물감은요,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거든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서? 네, 기법 들어가겠죠.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요, 붓으로 거칠게 했대요. 여기 이제 물보라가 이렇게 치는 거는요, 붓으로 아주 거칠게. 다른 부분은요, 아주 깨끗하게 롤러를 사용해서 매끈하게 칠했대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할까요? 구도 들어갈게요. 그쵸?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요.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대요. 이 뒤에 야자수가 있거든요. 여기 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선, 여기는 수직선. 이런 식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거실 유리창에는요,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수영장의 수평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다. 이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 1번 왜 틀렸을까요? 파도가 치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거긴 뭐죠? 파도가 치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이빙 할 때의 소리 있겠죠.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유화물감을 사용해서 선명하게 표현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크릴 물감이었어요. 3번 롤러를 사용해서 노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다. 물보라를요? 아니요. 물보라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24번 기억에 들어갈 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색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를 쓰인 거 밑줄 친 부분 니은 볼까요? 물보라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다의 뜻은 뭔가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거는 거품이 일어났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혹시나라도 이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라든지 제가 미처 놓쳤던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내년 4월에 고졸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졸 검정고시 대비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운이 좀 나빠서 중졸 검정고시 불합격하신 분들은 거기 이번 작품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 대비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그 부분만 따로 덜어내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